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뇌와 인생이라는 테마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의 알, 즉 난세포에서 출발했어요. 성장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고의 범주를 구성해왔죠. 하늘의 별이 무엇인지, 땅 위의 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젠 비슷한 모양의 전혀 다른 꽃도 꽃이라 불러요. 개를 한번 배우고 나서는 많은 품종의 개를 0.1초 안에 개로 구분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몸은 대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자극을 받아 여러 신경이 흥분을 해요. 신경들 사이 매듭이 두꺼워져요. 전문 용어로 시냅스 강화라고 해요. 관련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그들 중에 하나만 자극돼도 전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돼지 코만 봐도 돼지 몸 전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일부 정보를 활용해서 나머지를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패턴 완성이라 합니다. 뇌의 패턴 완성 기능 덕에 우린 세상 모든 걸 종류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최소한의 정보로 대상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패턴 완성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느낌만으로 나쁜 사람으로 분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일부 특징이 과거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뇌의 패턴 완성 때문이에요. 다행히 뇌는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어요. 내 기억 속에 그놈하고 내 눈앞에 이분이 닮았어도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패턴 분리라 합니다. 비슷한 그림에서 차이를 찾아내는 게임이 가능한 것도 이 능력 덕분이에요. 패턴 분리가 과해도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 진단할 때 2마리 돌고래를 보여주고 차이를 말하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심한 사람일수록 차이점 많이 말했어요. 세상은 불평등한데 패턴 분리로 나와 남 차이를 구별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요. 그만큼 세상살이 힘들게 되죠. 패턴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은 자기가 겪은 과거와 현재 패턴 분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극복되지 않은 과거라는 괴물이 있어요. 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유는 과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계속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서 신경이 쓰여요. 저는 한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제게 들려줬죠. 너한테 현재는 과거의 인질이다. 과거가 소중한 내 현재를 볼모로 잡고 있다. 내 생명 갉아먹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을래? 이제는 극복되지 않은 과거라는 괴물을 따라가지 않아요. 괴물이 나를 쫓아오면 확 돌이켜서 내쫓아요. 극복되지 않은 과거라는 괴물이 나를 쫓아온다면 확 돌아보세요. 마주해서 정면 대결해야 해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해내야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요. 돌아보는 용기가 없다면
괴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주위를 어슬렁거릴 거예요. 괴물을 만든 당사자와 정면 대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법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에게 돌을 던지면 구르는 돌멩이 쫓아간다. 사자에게 돌 던지면 구르는 돌 쫓지 않고 돌 던진 인간에게 덤벼든다. 현상과 본질을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건의 진실과 허상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렇다면 앞에서 괴물을 만든 주체는 누굴까요? 대개는 나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 즉 내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와 같아요. 능히 온갖 걸 만들어내요. 잘못하면 내가 마술로 만들어낸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중생 노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들 때는 그 슬픔을 따라가서 빠져버리지 마세요. 아,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멀리서 살펴보세요. 딸려가지 말고 관찰하세요. 마음은 아지랑이 같아서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다시 말해, 슬퍼하는 마음에 따라가지 말고 슬퍼하는 마음, 이게 무엇인가? 되물으세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건가? 살피세요. 그리고 내 본래의 마음을 찾으세요. 내 본 마음은 둥글고 밝아서 원명체라고 해요. 이렇게 둥글고 밝은 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성불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본성을 봤다 해서 견성이라 해요. 원명체를 찾아서 견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좀 전에 슬펐던 마음, 그로 인해 아팠던 몸, 이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일체 우주 만물이 다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다시 괴물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오해 탓으로 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당시 나의 뇌는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서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몸이 시름시름 앓기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뇌는 마음의 상처를 실제 상처로 받아들여요. 뇌에서는 물리적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돼요. 마음이고 심리니까 상처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뇌에서 실제 상처로 받아들여요. 누가 나를 주먹으로 칠 때처럼 바늘로 찌를 때처럼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버드대 마틴 교수는 세 부류의 아이들의 뇌를 찍어봤어요. 어렸을 때 상처가 되는 말 많이 들었던 아이들의 뇌, 실제 폭력당해서 상처 생긴 아이들의 뇌, 성폭력당한 피해자의 뇌, 세 부류가 다 비슷한 형태의 트라우마를 보였어요. 말의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의 뇌는 물리적인 폭력 경험 받은 아이의 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따돌림을 당하면서 트라우마 겪었을 때 학교 성적이 급 하락했고 몸도 시름시름, 몸살도 잘 앓았어요. 학술지 란셋에 의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감정회로와 시상하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상하부는 몸 호르몬을 관장해요.
몸살 감기 잘 앓은 건 이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스트레스가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저의 뇌 중에서 특히 해마, 전두엽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고 전두엽은 충동과 감정을 조절해요. 새로운 걸 배울 때 선택적으로 배워서 학습 능력이 줄어들었어요. 내 아픔이 너무 커서 새로운 정보가 잘 안 들어온 거예요. 당시 저의 전두엽은 납치가 되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증상은 중학교 때에도 이어졌는데 편도체가 늘 과활성됐어요. 나한테 누가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상처 주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너무 무섭고 불안했던 거죠. 조그만한 것 같고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세상에 부정적인 것만 보는 뇌가 된 것이에요. 뇌의 상태가 이러다 보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이 들었어요. 마음은 먹지만 뭔가 할 수는 없었어요. 몸의 상처라는 게 금방 아물지 않잖아요. 뇌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처가 아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깊은 상처는 흉터로 남기도 하는데 저의 전두엽과 편도체에는 상처 자국, 즉 흉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뇌에 남은 흉터를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삼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기회에 공개할게요.